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한 단계 업 시켜드리는 업서프입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들 우리가 사실 명절 지나고 와서 좀 큰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큰 상승 내지는 큰 하락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일단은 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가장 특징적이라면 대북주가 오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중 신원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일단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신석재, 그다음에 아난티, 뭐 그 외에도 농업주들이죠. 아시아 종묘, 그다음에 경농, 조비, 뭐 이러한 종목들, 남해화학 등등등. 그다음에 철도주들도 오늘 나름 강세의 모습을 잘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아니죠. 해골은 아니고, 자, 어쨌든 어제만 하더라도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김여정 님께서 오늘은 종전선언 그거 그리 나쁘지 않아. 이제 적대적이지 않다면 뭐 관계 회복 관계 되지 않겠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런 부분들을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야, 북한이 드디어 반응을 해줬어 하면서, 야, 우리 종전선언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설레발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설레발이 될지 어쩔지 몰라요. 그죠? 이제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의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당 쪽의 인사,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관련주가 또 같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종전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언만 하면 소용없어요. 맞죠? 선언했는데 뭐 똑같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지. 하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늘 국제시장에서 할인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늘 이제 할인을 받는 시장이었지만, 북한과 어쨌든 종전선언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할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국가 신용도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항들, 좋아질 수 있는 사항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늘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이고, 주말 동안에 관련된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종전선언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정말 힘든 일이고, 우리가 공산당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들, 좀 뭐 선언만 하면 뭐하냐, 소용없을 거다, 이제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돼버린다면 우리 시장이 대북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슈됐을 때는 대북주만 보는 게 맞겠죠. 대북주, 철도 뭐 이런 것들만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종전선언의 이 작업으로 가버리면 시장 전체가 화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원래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장 좀 억울해요. 명절 지나고 중국 헝다그룹 요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3100 내지는 3170 뭐 이 정도까지도 떨어져 볼만 했는데 어떻게든 막아냈어요.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미국이 올랐고, 지금 일본이 2% 상승을 하고, 그렇다고 홍콩 항생이 뭐 폭락하거나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상당히 발목을 잡아놓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제 떨어지는 걸 막고 오늘은 또 올라가는 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 요 언저리에 딱 3125 근처에 끝내놓는 이런 작업을, 도대체 외국인들이 상당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이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얼마나 큰 개입을 해서 시장을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봤을 때 매우 오늘도 뭐 마이너스 300,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치들을 만들어내면서 고의적으로 이걸 막아냈다. 떨어지는 것도 막았고 올라가는 것도 막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몇 가지들을 또 확인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헝다그룹 자체는 뭐 많이 지금쯤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틀립니다. 그때 당시는 이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부동산이라고도 틀려요.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 MBS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이제 또 파생을 또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또 파생을 연결시켜서 본 가치보다도 리스크를 키워버린 상태였고,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꽝이 되죠. 꽝. 제로가 돼버립니다. 완전 손실 되는데, 헝다그룹은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모든 건설이 비슷하게 갑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이 빌렸어. 이제 돈 안 빌려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갑자기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뭐 이렇게 팔아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인수해서 지어가지고 또 팔아도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가만히 냅두면 파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냅두면 그냥 파산이 되는 게 맞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국유화를 시키는, 세 개로 쪼개가지고 국유화 시키겠다는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공산당이 쓸만한 것들 뺏어간다. 시진핑 라인이 아닌 쪽에 있는 그 전에 선불원에 의해서 컸던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 공산당의 통제하에 놀지 않으려고 하는 건방 떠는 이 자본가들을 때려잡은 그런 사건들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저 이거 언제까지 두들겨팰까요? 죽을 때까지. 그냥 죽으면 돼. 뭐 이런 겁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봐주거나 멈추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은 이제 이 민간 쪽 부분은 끝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게 이전처럼 무슨 리먼 사태처럼 1년 동안 시장을 하락시키거나 글로벌 증시를 1년 동안 하락시키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래봤자 한 일주일 정도 흔들릴까? 뭐 이런 정도만 조금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중국 정부가 이제 책임지고 무언가가 이제 하는, 어차피 지네가 꿀꺽 하려고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엄연히 다릅니다. 파생은 제로가 되는 거지만 그건 아니다. 이건 자산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뭐가? 그게 진짜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위안화. 그죠? 위안화가 먼저 크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약세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가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면 먼저 힌트가 나올 거다. 환율, 돈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라면 분명히 돈이 먼저 움직이게 될 건데, 지금 위안화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살짝 올라오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설레발 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1176원대 지금 조금 이제 전에 비해서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환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생지수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아쉽습니다. 일본은 2% 넘게 올라서 끝났는데, 일단 이제 뭐 중국도 사실은 이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우리보다는 훨씬 셌던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제 오늘 대만 이런 시장들 봤을 때 우리와 홍콩 상당히 항생지수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습니다. 그죠? 응축되는 거 보이세요? 이 응축됐으니까 이제 위로 쏟든지 밑으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큰 움직임 한 번은 나오겠지. 한 번은 명절 지나고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원래는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어제 한번 폭락을 했다가 오늘 쫙 당겨졌으면 맞는데, 그걸 안 시키는 거야. 고의적으로 막 그걸 어거지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분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확인들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북주 요 부분에서 진짜로 이제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거고, 당장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는 대북주 좋다. 대북주 좋은데 기왕이면
그 리스키하게 너무 그 이슈를 따라가는 종목들만을 보지 말고 여러 개가 엮여 있는 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주, 그다음 왜냐면 이제 최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심각하죠. 어디는 산불 엄청나게 나고, 어디는 엄청나게 가물고, 어디는 홍수 나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 슈퍼 라니냐 현상, 라니뇨 현상,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라서 좀 비 오면 막 엄청 오고, 뭐 뜨거우면 너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심하게 나올 것 같아서 긴 호흡입니다. 당장 뭐가 올라 이은 건 아니지만 긴 호흡적인 부분들에서 내가 리스크를 크게 피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뭐 너무 대북에만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데 대북만 엮여 있는 것들보다는 차라리 농업주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농업에는 이제 뭐 종묘부터 비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가공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철도, 차라리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이 수소에도 엮이고 모터에도 엮이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SOC 관련된 쪽들은 아무래도 좀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미국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영향인지 어쨌든 우리 은행주도 상당히 좀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 일단 시장 부분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오늘 좀 반등을 나름대로 좀 해보긴 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수소 중심의 종목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이런 종목이 와장창 자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글쎄 아직은 갸우뚱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저점, 글쎄 아직은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반등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 200일선까지 왔으니 여기서 반등은 살짝 줘보는 그런 정도이지,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판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도주 섹터가 바뀌고 바뀌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주도주 중에 주도주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주도주가 꺾이는 모습을,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카카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고요. 가격적으로는 매력입니다. 11만 5천원 매력이죠. 그리고 200일 이동선, 200일 이동 평균선 요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만나갖고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상승을 시작하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200일 이동 평균선은 중요합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200일 이동 평균선은 조셉 그랜빌, 이동평균선의 창시자는 누군가요? 이거 외국인들도 기관놈들도 저도 시험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일선을 봐요. 어쨌든 여기서 반등을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지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 우리 코스피 지수도 8월 20일 보시면 검은색 선이 있죠? 요 검은색 선이 딱 만나고 8월 20일 만나고 반등했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번에도 지지받고 일단은 오늘 그 자리를 지켜서 끝났습니다. 신기하게 3125,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해요. 장이 열리는 날에는 매일 아침 8시 반 정도부터 장 끝날 때까지 방송을 하는데,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그랬습니다. 3125 오늘 중요자리, 그렇게 딱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요즘 최근에 헝다그룹 얘기부터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대북 이야기 부분까지, 신호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주말 다음 주에 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 바라보는 관점 한번 여러분들 너무 상관없이 뭐 올라가는 것들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북한을 믿기는 좀 그렇고, 그냥 히스테리 부르듯이 막 뭘 폭파시켰다가 뭐 어쨌다가 맨 툴툴툴툴툴 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에 이렇게 설레발 치듯이 움직이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도 지금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29일날 또 522억 원 정도의 달러표 시채권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게 남아 있고요. 연말까지 약 5억 달러, 그러니까 한 5,500억, 6천억 정도가 되는 돈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만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쉬자인이 그래서 2초에 배당으로 돈을 다 빼버렸죠. 다 돈 벌면 그대로 다 돈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자인 입장에서는, 쉬자인 회장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딘가에서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면 돼. 회사가 망하든 말든 얘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쉬자인 회장은 배당을 무슨 40% 이렇게까지 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자체의 개인적 의지로는 회사를 살릴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중국 정부에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사항들일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거기서 우리 시장이 좀 충격이 좀 덜했으면, 크지 않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어쨌든 엄청난 파급 효과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리먼 사태처럼 시장이, 전 글로벌 시장이 와장창이 무너져봤자 하루 이틀 정도일 것 같고, 다시 되돌리는 데는 길어봤자 일주일 이런 정도로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려보면서 오늘의 업사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늘 가까웠고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사부였습니다.